안녕하세요. 레디 제인입니다. 벌써 제가 5번째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 방에서 이렇게 찍어보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물을 준비해 두었어요. 컵 되게 예쁘죠? 이 컵은 빨간 머리엔 도자기 컵인데 제가 직접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트북이 있어서 노트북을 보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꿀 목소리 만드는 법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소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야기하자면 목소리가 좀 그 톤 자체는 타고난 편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다 목소리가 좋은 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약간 다혈질의 성격인데다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되게 크고 우렁차요. 그런데 비해서 저희 집은 4딸인데 4명 다 목소리가 좋아요. 말투도 되게 부드럽고 조곤조곤하고 나긋나긋한 편인데요. 저는 타고난 목소리가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저만의 노력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들을, 저만의 노력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목소리가 타고나게 좋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늘 하던 습관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들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집이나 책을 또박또박 소리내어서 정확하게 읽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잣말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혼자 있었을 때는 책을 또박또박 읽고 싶어서 한자 한자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구절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빠르게 눈으로 쓱 읽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박또박 읽어보려고 연습을 했었고,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좋아하는 대사가 나왔을 때는 연기하듯이 계속 읽어보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저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책을 읽어봐라, 시를 읽어봐라 하시면 되게 선생님들이 감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울을 보면서 말하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영상을 찍으니까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는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습관 중에 하나는 거울을 보면서 말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할 때 나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말할 때 입모양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저도 안 되는 발음도 있어요. 사투리의 영향으로 의 발음이 안 되는데요. 의술, 의자, 의의 이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의 발음이 어떤지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모양을 움직이지 않고 한번 말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먹어 들어가잖아요. 소리는 내뱉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입모양을 벌리지 않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안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직접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정확하게 발음을 오므리고 벌리는
연습을 자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 전에 화장 지우시잖아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느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조금 더 말투나 목소리 관리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 발음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한테 맞는 음역대와 톤을 찾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래 말해도 목소리가 상하거나 지치지 않으려면 자기만의 음역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오래 말해도, 목소리를 조금 크게 말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음역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음을 점점 높여가면서 자기한테 가장 편하고 안정감 있게 들리는 소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업종이나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솔 톤에 맞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유치원 교사를 잠깐 했었을 때 솔 톤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강요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빨리 상하고 성대 결절이 굉장히 많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의 목소리는 좀 얇은 미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되게 어려웠고 높은 톤의 음을 내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음역대를 찾았는데 도레미 파 음이 조금 더 높게 소리를 내고 싶을 때, 그러면서 좀 더 밝은 톤을 연출하고 싶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파 음역대를 사용하고요. 평소에는 도레미 미 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무겁거나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레 음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레 음을 사용합니다. 이것처럼 본인이 가장 편안한 음역대와 톤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번째는 말을 빠르게 하지 않기입니다. 말을 빠르게 하지 않고 일정 속도로 오래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어려우면서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은 박자가 점점 빨라지고 급해지면서 박자도 다 놓치고 본인의 멜로디까지 빨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말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심리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말을 빠르게 전달하려고 했을 때는 점점 더 말이 급해지고 빨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목소리 크기도 그에 맞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오래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연습할 수는 없고 말을 할 때 최대한 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말이 빨라지고 있구나, 급해지고 있구나, 조금 더 천천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속도를 조금씩 느리게 늦춰보는 연습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말하는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다섯 번째는 호흡 잘하기입니다. 말을 할 때는 끊을 때는 끊고 쉬어줘야 할 때는 정확하게 쉬는 게 중요한데요.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래를 하다가 나중에 숨이 가빠져서 하면서 이제 노래가 끊기는 현상을 보기도 하는데, 말을 할 때는 내가 숨을 어디에 쉴 것인지 그리고 말을 어디에 끊을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 의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센트를 줘야 할 곳과 숨을 쉬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또는 미안해. 쉬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의 그런 상황인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했을 때 좀 중간중간에 쉬어주니까 어때요? 좀 더 감정이 전달되는 것이 좀 더 잘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제 벌써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책을 읽을 때는 말하듯이 부드럽게 읽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말투랑도 정말 관련이 있는데요. 책을 소리내어서 읽었을 때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다. 이렇게 되게 말끝을 점점점 올려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읽을 때는 말하듯이 부드럽게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책을 한 페이지를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이렇게 밑줄을 긋는다든지 체크를 해놨다가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말이라는 게 내 입에 딱 붙어야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책을 갑자기 어색하게 읽으려고 하면 말문이 막힌다고 하죠. 잘 말이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나의 모습도 잘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부드럽게 읽는 게 어떤 건지 예시를 잘 보여드릴게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다.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어쩌면 내 그림의 거친 특성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 그것이 나의 야망이다. 물론 완벽한 예시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이 구절을 읽었거든요. 반고 영원의 편지라는 책의 뒷면을 방금 읽었기 때문에 완전한 예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입에 단어나 문장이 쫙쫙 달라붙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읽는 것처럼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말하듯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렸을 때도 책을 많이 오랫동안 읽어본 아이는 되게 부드럽게 이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말할 때도 똑같이 결국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단은 되는데 대화를 해보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벌써 7번째인데요. 7번째는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글씨를 단순히 철자를 읽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또박또박 읽는 습관이 들여지고 발음은 교정이 되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은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을 실어서 읽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말하듯이 읽기 위해서는 문장을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훈련이 되었다면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악센트를 줄 것과 쉬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박효신님의 야생화라는 노래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의 변화들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 한 번 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영혼과 생명을 바쳐 그림을 그린 화가, 고우의 삶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들여다보는 편지모. 2년 전 형이 여기로 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토록 서로 의지하게 될지 몰랐단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에 혼자 남고 보니 텅 빈 느낌이구나. 형의 지식과 세상에 대한 명석한 시각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형은 항상 남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란다. 형의 편지는 정말 재밌었어. 이렇게 연기하듯이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또박또박 읽기 연습을 한 상태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벌써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가 끝이 나네요. 7가지 비법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너무 흔하고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원래 목소리가 타고나게 좋았든 혹은 타고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이 방법들을 강추드려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한 잔씩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얼음물이나 아니면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따뜻한 물을 마셔서 목을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목 관리를 위해서 먹고 있는 건강 식품이 있는데요. 계란 노른자에 그리고 식초 4방울, 사과 식초 4방울, 그리고 토종꿀 1스푼을 넣어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확실히 목의 텁텁함이라든지 기침이 자꾸 장기침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정말 목 관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방법은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한의원에서 원장님이 이야기해주신 목 관리 비법이라 안심하고 드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꿀 목소리 갖는 비법, 그리고 좋은 목소리와 좋은 말투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두 번째 영상 치고는 저도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음은 좀 더 부드럽고 매끈한 영상 찍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수요일날 올라가게 되는데요. 역시나 알찬 브이로그로 찾아뵐 생각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난 영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힐링하려고 보는 영상들인데 너무 빨라요. 배속이 너무 빨라요. 자막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상을 빨리빨리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저의 판단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올릴 벌써 여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 영상은 천천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편집 중이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꿀밤 되세요. 안녕. 여러분, 제가 귀차니즘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활동하면서 삼각대랑 마이크를 꼭 사야지 했는데 귀찮아서 아직도 못 산 거 있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 보실 때는 볼륨을 조금 키워서 들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